엔젝타 알렉스 그룹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용님 IBO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면 전 세계 국민들이 앓고 있는, 그리고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 나름대로의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맞죠? 자, 여러분 지금 다 볼펜 가지고 계시나요? 네. 볼펜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두꺼운 볼펜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일반적인 내 건강, 혈관에 대한 쉬운 방법, 혈관에 있는 염증을 독소를 빼주고 당뇨를 완화시켜주는 두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문제가 나갈 거예요. 문제가 나갈 때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던 곳에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무섭죠? 전쟁이죠.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몸속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전쟁? 혈관 전쟁. 혈관 전쟁이 아니라 플러스 N 독소 염증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내 몸이 소프트하게 가벼워졌다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전보다. 예전은 어땠어요? 무거웠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리고 5분만. 그래서 일어났던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일까? 왜 내가 지금은 벌떡 일어나서 텐션업이 올라갈까? 그거는 전쟁에서 이겼죠. 그쵸? 자,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활성산소,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활성산소, 이 혈관에도 활성산소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활성산소 주범이 뭔지 아시죠? 뭘까요, 여러분?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 받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몸속에는요. 하루에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증식이 돼요.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0개를 타파할 수 있는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죠.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내 몸속에 있는 체전방의 면역세포이죠. 면역세포. 그럼 그 면역세포는 딱 영어로 제가 영어 좀 써볼게요. NK 세포인데, 면역세포인데 그게 체전방의 해병 수비대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면역세포는 조그맣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덩어리가 엄청 커요. 근데 매일 발생되는 암세포가 왜 발생이 될까? 내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염증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싸우기 위한 항상 서막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NK세포랑 암세포가 싸우기 시작하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면역세포가 현저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첫 번째 오는 게 내 몸 안에 시그널이 옵니다. 어떤 시그널이 옵니까? 몸이 찌뿌둥하다. 그리고 붓는다. 그리고 여기저기 통증이 온다. 그게 암세포가 득실득실하다는 전조 증상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왜? 나는 젊다라는 하나로. 자, 여기에서 내가 30대이신 분 절반이신 것 같아요. 나는 30대이다.
아, 내리세요. 아, 우리 이영희 스폰서님. 나는 40대다. 오, 40대 이렇게 많았어요? 내가 손들고 있다라는 건 저도 40대인가 봐요. 저는 정확하게 올해 69년 5월 12일생 예, 시운 셋입니다. 예. 예쁘죠? 예. 제가 예뻐지는 젊어지는 비결을 같이 동시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관에 염증이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7가지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손발 저림 하지부종. 여러분, 특히 40, 50대가 되면 손발 저림은 기본이에요. 30대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10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도 일어나면 엄마 나가 왜 이러지? 특히 고1부터 고3, 3년 동안의 아이들이 그 시대의 아이들이요. 40대, 50대의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죠? 저녁에 잠을 못 자죠. 공부한다고. 두 번째는 앉아만 있죠. 운동량 부족하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혈관이 점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 네네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질환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서 40, 50대가 되면 어떠한 증상이 발생이 된다? 혈관의 적인 뇌혈관, 심혈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내 자녀가 10대, 20대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그런 아이들한테는 분명한 우리가 시그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가를 해버리는 게 부모들입니다. 왜? 내 자녀가 10대인, 20대인 자녀들이 부모는 50대, 60대거든요. 그러면 한참 활동하고 있을 그럴 현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 자녀는 뒷전입니다. 그리고 편견이에요. 부모들이 편견. 왜? 10대니까 아직은 괜찮겠다. 너는 젊으니까 충분히.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맞장구 쳐드릴게요. 맞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어떤 이유?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10대, 20대까지는요. 밤샘을 해도 온라이트를 해도 아이들이 질병에 그다지 노출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있다고 한들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무난하게 지내오죠. 하지만 우리가 30대, 40대 접어들면서 어마무시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면 림프절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지지난주 수요일날 윤명희 사장님께서 림프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과 같이 공유를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림프절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림프절 어떠십니까? 매일 만져주십니까? 내가 만집니까? 타인이 만집니까? 내가 만졌을 때 어때요? 내 림프절을 내가 더 잘 알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림프절에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겨드랑이 있죠? 양쪽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그리고 다리 정강이.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 하치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버리시죠? 그러면 그 부패가 되면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림프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혈관에 이러한 염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염증. 예전에는 염증을 우리는 쉽게 이거 별거 아니야. 노화가 되면 올 수 있는 질병이야. 라고 저희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증상들은 지금도 느끼고 있을 거고요. 가끔 손발 저림. 저도 있어요. 저도 가끔 아침에 부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부었지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전날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굉장히 무서운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제가 기본적인 상식을 몰랐을 때는요. 붓지? 왜 붓지? 왜 부을까? 캐션만큼만 내가 많이 먹었어 라고만 하고 내가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때는 염증 덩어리였어요. 염증 덩어리여가지고 관절이 아침에 통통 부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깡으로 제가 버틴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전 직장에서 이거 하이힐을 신고 했을 때는 1시간 반, 2시간 반을 내가 깡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뒤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유를 할 건데요. 자, 세 번째, 숨이 차고 같은 운동을 해도 항상 피로하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좀 피로가 좋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피로하죠? 왜 피곤하지? 왜 피곤할까?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우리 알렉스 그룹의 엔젝터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혈관 염증을 우리가 타파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IBO 사장님들은요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근데 정말 똑똑한 의사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똑똑한 의사분들도요 모르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미네랄 물이 의사들이 즐겨 마시는 항산화 커피입니다. 그것도 제가 후에 말씀드려 드릴게요. 그리고 만성 피로와 통증, 그리고 잦은 염증 증상. 제가 염증에 계속 여러분 귀에 진리대로 오늘 얘기할 것 같아요. 1시간 10분 동안은. 염증, 통증이 실과 바늘 사이예요. 그리고 내가 밥이 있으면 국물이 있어야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내 몸속에 염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통증으로 이어옵니다. 여러분 다 느끼셨죠? 네. 어떤 부분에서 느끼셨나요? 네. 속쓰림도 염증 증상의 하나이죠. 통증, 부종. 네. 그리고 대사질환. 여러분 대사질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 이러다 죽을래. 예전에 제가 이래서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나 돈 없어. 나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그럼 뭐더러 해? 나 이러다 죽을냐? 라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외모 변화, 피부 노화. 우리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면 간만에 여고동창을 만나면 그럽니다. 친구들이 야, 옥님아, 너 피부가 왜 이렇게 근데 더 예뻐졌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고 얘기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항상 그 찐따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 얼굴을 내가 내 친구 얼굴을 잔잔히 들여다봐요. 그러면 얼굴에 주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도 잠깐 한 2분 동안 제가 썰을 약간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썰을 풀어드릴 건데요. 우리가 사업을 막 시작을 하면서 열정과 우리 알죠? 너무 좋아. 이게 커피 너무 좋고 이 세포밥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명단 작성을 하죠. 명단 작성을 하다가 최고 리스트 걸렸어? 전화를 합니다. 만납니다. 그래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카드를 줄 줄 알아요. 근데 카드를 안 줘. 그럼 다음에 보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제가 막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명단 작성 중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우리 경쟁사보다 조금 떨어진 그런 회사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탑이었던 스카우트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스카우트 하려고 굉장히 만났던 사이였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래 너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나 열심히 일을 하자. 그리고 서로 격려만 해줬었어요. 그리고 가끔 만나고 서로 공유를 하고 그랬던 사이였었는데 가끔 만나기도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 직급 갈 때 어떻습니까? 개나 소나 고동이나 가는 거나 꼴떡이나 다 나오죠. 해봐야 되겠죠. 다 드셔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1년 후배인데 합니다. 근데 알았어. 해주기로 했던 그 동생이 갑자기 한도 초과가 나오는 거예요. 카드가.
계속 그 카드로 일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된 거예요. 나는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때 결국은 못했어요. 왜?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제 알량한 자존심. 왜? 나를 긁어놓았어요. 내가 언니한테 이걸 하게 되면 언니가 다단계에 빠질까 봐. 그런 데 있으면 못 써. 나와야 해. 빨리 나와. 지금 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게 좋아. 뭘 모른다며. 난 모르는데 일단은 좋은 것 같아. 앞으로 이게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밥 먹고 탈난 사람 있어? 이 밥이잖아. 대신에 죽처럼 만드는 밥이니까 굉장한 이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 열심히 해볼 거야. 그래 좋아 라고 했던 동생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2019년 10월에 제가 상처를 받고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엔젝터를 하냐? 그거 아니에요. 슬픈 사연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죽었어요. 림프암. 그래서 그때만 제가 그때 적극적으로 내가 더 이 알량한 자존심을 놓고 내가 진짜 내 머리끄댕이를 잡히더라도 했어야 됐었는데 근데 끝까지 그 친구는 그 내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들었거든. 어제 그제 그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이유는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전에 우리가 이런 내 몸에 이상 징조가 있었을 때 막아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를 놓쳐버렸고 두 번째는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놓쳐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보험사에 근무하면서도 최고 한도 맥시멈인 암진단 자금이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걸 준비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약값으로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자, 보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그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의료계가 살짝 얄미운 게 뭐냐면 95%를 국가가 해주죠. 근데 그게 다 급여만 해줍니다. 비급여는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요, 국가가 해주니까 나는 필요하지 않아. 그래 필요 없어. 그런데 결국은요, 치료할 때는 다 비급여로 합니다. 왜? 의사분들이 비급여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구토도 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통증을 못 느끼면서 암세포를 박멸합니다라고 하면은 비급여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고 보면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좀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끝까지 일하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고요. 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에 염증이 쌓였음을 나타내는 3가지 신체 징후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손가락. 저는 손가락 가끔 부어요. 여러분 부어요, 안 부어요? 손가락하고 여기 발 정강이 붙죠? 근데 굉장히 부종이 심한 사람들은요, 눌러서 이게 5초 이내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 안에 혈관에 염증이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아침 체조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종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밤샘 내가 자는 동안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죠. 세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포가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체 신체 구조 중에 이 머리가 굉장히 무거운데 더 무거워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오늘은 우리 이용희 스폰서님께서 사장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어떻게 그런 머리가 무거운 게 아니라 스트레스 그렇죠? 네. 그리고 면역계에 오작동이 옵니다.
이거는 NK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여기 50번, 여기 50번, 여기 50번을 두드려 주세요. 림프. 여기만 뚫어져도요. 하수구가 뚫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면역계는 튼튼해집니다. 자, 보면은요. 우리가 그 실험하는 걸 봤어요. 암세포는요. 이만큼인데 면역세포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암세포는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면역세포가 막 지들끼리 움직이고 군대잖아요. 최전방에 해병대잖아요. 움직이다 보니까 암세포는 쪼그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 뭘까요? NK세포는요. 다른 질병세포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만 잡아먹어요. 아시겠죠? NK세포는 최전방에 수비돼 걔네들은요. 암세포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개 발생되는 거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 이상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몸을 면역계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쓰레기 장소를 계속 내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 만져주세요. 남성분들 만져주세요. 만지다가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게 만지다가 기분이 텐션업이 되면은 아시죠? 그러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한충 사장님 아시죠? 그리고 최고의 면역을 우리가 담당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거의 75%를 차지하는 게 장이에요. 장이 내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치매까지 옵니다. 그 염증이요. 머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내 회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마무시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 여러분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장부터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장에 좋은 음식이 뭘까? 도대체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장세포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염증만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염증이 없애면 내 몸 안에 내 뱃살, 그쵸? 내 중부지방에는요. 유해균들보다는 유익균들. 근데 정확하게 유해균들도 있어야 돼요. 정확한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유익균들이 85% 정도, 80% 정도 있어야 되고 유해균들은 20%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장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염증이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염증은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자, 우리 혈관은요 12만 킬로미터예요. 우리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2바퀴 반, 얼추 3바퀴를 돌죠. 시속 200km로 23초 만에 한 바퀴를 돕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 시속 200km로 여러분 23초 만에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돌고 있는 혈관에 어떠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겠죠. 자, 여러분들 아침에 염증을 없애는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루틴 다 가지고 계시죠? 따뜻한 물 한 잔, 미지근한 한 40도 정도. 예, 차가운 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물을 들어가게 되면요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갑자기 안 생기던 아침에 스트레스가 확 생기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이 돼요. 그럼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염증이 발생이 돼요. 참 염증은요 여기 염시 없죠. 염시는 별로 안 좋아. 염증이 안 좋으니까. 자, 손발을 털고 가볍게 스트레칭한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 손발을 털어주세요. 아침에 루틴 일어나서 먼저 가볍게 물을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손발을 스트레칭 해주고 소화효소 그리고 아침 식사 가볍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거 내 채용님 아이비요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외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자,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야. 그죠? 요즘에 10대들도 소아당뇨, 소아비만, 고혈압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식생활, 생활습관 모든 게 이런 증상들이 본인들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부모들이. 근데 부모들이 그거를 누구한테 코칭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몰라요. 자, 여기서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병 순위가 있어요. 1등도, 2등도, 3등도, 4등도 다 뭐냐면요. 암, 뇌혈관, 심혈관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1등은 보시면 50대, 60대의 암이 차지하고 있어요. 40대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흡연 2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음주 1등이에요. 자, 보시면 30대는 잘 몰라요. 40대는 치열하게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과장이 되냐, 네가 과장이 되냐. 나는 차장이 될 거야. 너는 과장으로 밟고 올라가죠. 거기에 내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술을 드셔야 안 드셔요. 그래서 간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40대 사망 전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1, 2등을 흡연하고 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안 옮기는 게 대한민국의 근성이고요. 냄비 근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이걸 같이 공유를 했어. 그러면 나는 이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도 여기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게 저희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천에 옮길 수 있다라는 거. 자, 위등도 암, 뇌혈관, 심혈관. 자, 3등을 봅시다. 당뇨가 들어가죠?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자, 볼펜 들었죠? 볼펜을 들어서 아예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안화가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손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있죠. 여기다가 볼펜을 대고 여기 중간선 있죠? 오목한 들어간 데까지요. 계속 문지르세요. 여기 그렇게 유명한 사장이 이거 아니 비나이다 아닙니다. 책상 바닥에다가 계속 문지르 주세요. 뜨거울 때까지. 이것도 혈액순환의 하나이거든요. 제가 혈액순환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예. 이거를 계속. 예.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볼펜보다는 매직 있죠. 매직펜. 매직펜이 딱 좋아요. 예. 그리고 333 법칙이 있어요. 의사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333 법칙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식전 당뇨 체크, 그리고 식후 2시간 당뇨, 그리고 2시간 사이에 당뇨의 변화, 내 몸의 변화. 자, 식전 우리가 공복 혈당 식전에 당뇨의 수치는 정상 수치는 아시죠? 100 이하, 100까지.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요. 공복 그 식후 혈당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정상적인 사람도요. 200까지 올라가요. 200까지 178, 200까지 250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2시간 후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100 이하로.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당뇨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내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당화 혈색소를 우리가 당뇨를 우리가 정하죠. 네. 당화 혈색소가 5.4 이내면 정상이에요. 근데 5.4에서 6.5 사이가 당뇨 전 단계. 그리고 6.5가 넘으면 100%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따로 처방전을 내려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당뇨 인구 환자가 1000만 명입니다. 근데 전 단계에 있는 국민들이 800만 명이래요. 그래서 5.4 이내까지는 정상 판정을 받지만 5.4에서 6.5까지는 당뇨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리 잘 하십시오. 그때 그분들을 우리가 항상 미팅을 할 때 어떻게 해주시냐면, 혹시 당화혈색소 수치 아십니까? 먼저 여쭤보십시오. 미팅 하실 때. 그러면 당화혈색소가 6.34인데도 저 당뇨 아니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면, 아, 맞습니다. 아니죠. 하지만 전 단계입니다. 갈 수 있는 확률이 정확하게 20년 후에, 지금 당장 가지는 않아요. 20년 후에. 그러면 내가 60이면 20년 후면 80이죠. 80부터 우리가 제대로 재밌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때는 합병증이 오시면 답이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고, 333 법칙이 뭐냐면, 발 뒤꿈치로, 여러분 발 뒤꿈치로 있죠? 발 뒤꿈치로 걷는 거예요. 3분 동안은 보폭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돌든 똑같은 보폭으로 3분 동안 돌고, 나머지 또 3분은 또 빠르게.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하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식사하고 나서 20분 후에. 그러면 정말로 당뇨 수치가 떨어집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린다는 게, 제가 이 생각을 해왔죠. 간단한 거, 돈도 들이지 않는 거, 볼펜으로 내가 손바닥을 문질러주고, 그리고 걷는 거, 식후 20분 후에. 아시겠죠?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조금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뇌혈관, 심혈관이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도 혈관 질환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 자, 신체에 나타나는 화병이, 그럼 화병. 화병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가슴. 여러분 화병 다 알아보신 분?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할래? 에? 시댁 때문에 화병이 나셨나? 자, C월드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친정에 가면 참 편안한데 왜 시댁만 가면 이게 긴장이 되는지. 남성분들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부엌에 가면 됩니다. 근데 안 가라고 눈치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그런다. 화병이 나오는 거죠. 네, 성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C월드에서는 꼼짝을 못 합니다. 아, 제 눈을 너무 막 이렇게 뚫어지는 레이저를 막 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우, 제가 그렇게 탐나나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생식 비뇨기 쪽에 문제가 되신 분들은요, 빨리 병원을 찾아가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우리 엔젝다에 있는 멋있는 아이비오를 만나서 솔루션을 받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남자들의 요즘에 생식기 계통이 하드로 떠오르는 게 뭐죠? 전립선이죠. 참 그 생활이 힘듭니다. 이게 아시죠? 남자는 곧장 힘이에요. 그거를 활용을 못하니까 참. 예. 그래. 우리 신체는 다 활용하라고 돼 있죠. 눈은 이쁜 것만 보세요. 입은 맛있는 거 드세요. 그쵸? 손은, 그쵸? 글씨를 쓰십시오. 뭔가 물건을 잡아주십시오. 다 각자 기능이 다 있는데 남자의 힘을 못 쓰니까 스파 하신 분도 옆에서 봤거든요. 예.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는 거죠. 스트레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 하나. 예.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자,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혈관 길이는 땡땡이다? 예? 오, 쓰리세요. 예. 오, 오늘 학습 태도 좋습니다. 제가, 한 끼입니다, 한 끼.
세포밥으로 한 끼. 예. 보틀까지. 예. 대박.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우리 최미련 사장님한테 양보를 하신 것 같아. 집중해 주세요. 또 있어요, 또. 자, 전조 증상을 볼게요, 우리가. 피로의 전조 증상은 갱년기. 뭐 20대, 30대는 성인병 때문에 전조 증상이 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50대, 60대가 되면 갱년기 증상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갱년기는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요. 무서울 정도로. 가속도가요, 시속 진짜 혈관에 땡땡 킬로만큼,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요, 나는 갱년기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는 누구나 흔히 가지고 있어. 필요 없어. 우리 말 그럼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지 않을까. 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후회를 합니다. 저는 이제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기로 했습니다. 내 자존심은 바닥으로 내리고, 그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후배를 갔잖아요. 그 나이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조금 가슴이 아팠었는데, 자, 정말 궁금하다? 안 웃어. 여러분들이 개 뛰면 정말 궁금하게? 제가 닭 뛰니까 정말 궁금하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혈관은요, 정맥과 동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동맥이 위험할까요? 정맥이 위험할까요? 이게 우리 스폰서님이 멋진 신상기 그룹장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다 위험해요. 정맥도 중요하고 동맥도 중요한데 거기서 조금만 더 준다고 하면 동맥이죠. 여러분, 동맥이 파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동맥이 어디인지 아세요? 대동맥 모르셨죠? 자, 오늘부터 아시면 돼요. 대동맥은요, 여기 정 한가운데 있어요. 대동맥 정 한가운데 있는데 대동맥은요, 급성으로 옵니다. 그게 다 뭐냐면 만성염증, 혈관에 있는 때 때문에, 혈관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동맥 인조 혈관 치환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동맥이 파열이 되면, 파열되기 전에 꽈리처럼 보고처럼 부풀어 올라옵니다. 이때는요, 수술 들어갈 때 보호자 사인 없이도 급하게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게 동맥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대로 된 수술을 해놓잖아요. 이게 응급수술을 해놓으면 이게 한 3, 4일 뒤에 퇴원하시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그 정도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혈관은요, 대동맥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혈관인데, 자, 봅시다. 대동맥은 우리나라의 국토의 고속도로가 1번지가 경부고속도로죠. 우리 몸속의 경부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회도로 뚫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무슨 천안 아산고속도로, 뭐 경인고속도로 뚫어놨죠. 예전에는 유일하게 경부고속도로 하나. 밀리더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7, 8시간 갔죠. 그런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이 혈관 중에 수분이 제대로 보충이 되지 않으면 우리 혈관은 딱딱하게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겠죠. 12만 킬로미터로 시속 200킬로미터로 23초 만에 돌아야 되는 그런 혈관에 혈전이 막 다닙니다. 그러게 되면 이 혈전이 혈관벽에 붙게 되겠죠. 붙게 되면 혈관벽은 경직이 돼요.
어떡하지? 경직이 됩니다. 그러면 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압이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죠.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가 130부터 140까지 고혈압 전 단계예요. 145, 150부터는 고혈압 진단을 받죠. 근데 내가 가끔 내가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요. 약을 드시던가 아니면 우리한테 오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 혈관을 딱딱해진 혈전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있어요. 유일무이한, 그것도 나중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의 씨앗인 염증 세포. 내 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염증은요, 제가 만성 이염 환자였어요. 어떤 이염이었냐면 미란성, 위축성, 표재성. 그래서 만성 염증을 10년 동안 달고 살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염증이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40대 후반이 되니까 안 좋은 관절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관절을 완전히 나를 망가뜨리게 한 거예요. 붓고 걷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울었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염증은 나는 참 너무 신기한 게 무릎이 아프니까 케토톱을 붙였어요. 그때만 괜찮은 거야. 잠깐의 마취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염증만 빼주는 거고 또 몸속에 혈관에 염증이 있다 보니까 이게 타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만성 염증의 씨앗이 내 이외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약을 먹으면 그때뿐인 거고요. 그 약을 먹게 되면 또 다른 질환을 만들게 하는 게 염증 약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항상 뒤돌아서서 울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삶의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지금은 이 염증이 다 없어졌어요. 결론은 없어졌어요. 결론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결론은 이뻐요. 결론은 없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암 전 단계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재성, 미란성, 위축성 이염을 방치를 하죠. 그러면 장상피 화생이라는 이암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내가 엔젝타의 제품을 만나게 된 거죠. 기가 막히죠. 그거를 꾸준하게 먹어주고 제가 한 보름 정도 셀톡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 염증이 씨앗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로도 제가 간헐적으로 매일 아침 식사를 그걸 했더니 굉장히 호전되고 지금은 염증하고도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를 누가 알고 계시냐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알아요. 남편이 여행을 가면 출장을 가면 무조건 무릎에 좋은 약을 사왔어요. 정말로. 그 남편 친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꽃님 씨는 얼마만큼 남편한테 사랑을 받길래 없어졌다 그러면은 장사꾼 앞에서 그 앞에서 그 무릎에 좋은 거를 사고 있더래요. 그래서 논의도 먹어봤어요. 필요 없습니다. 자, 혈관에 쌓인 염증. 무섭죠? 여러분, 내 혈관은 건강할까? 지금도 우리는 이 혈관의 염증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죠? 자, 드디어 여러분 제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4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비만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 두 번째, 늙지 말자. 늙더라도 우리 좀 늦춰주자. 노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내가 늙잖아요. 내 그 눈가에 주름이 있죠. 내 혈관도 늙어갑니다. 여러분, 내 혈관도 늙어가는 거고요. 내 눈가의 주름은요.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하루씩 내 세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덜 노화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 밀가루, 빵, 피자 좋아하신 분 손 들어봐요. 오죽할게요. 도루묵이요, 도루묵. 그거 피해 주십시오. 정말입니다. 그거는 어쩌다 한 번씩 정해놓고 드셔요. 그거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먹고 싶다고 할 때는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건강관리 하셔야 되겠죠. 어떤 거? 우리나라의 3대 위협을 하고 있는 게 혈관질환, 염증 플러스 암, 뇌혈관, 심혈관. 그러려면은 결과적으로 통괄적으로 이게 뭐냐면 다 염증이에요. 염증. 자, 염증인 세포는 우리가 없앤다는 게 다 알고 있겠죠? 자, 혈관 독소가 몸속에 시한폭탄인 이유가 있습니다. 3대 성인병이 주범이에요. 제가 앞에 쭉 얘기했듯이 3대 성인병이 암, 뇌혈관, 심혈관이고요. 그리고 심장은요, 돌연사입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스탠드를 삽입을 했죠. 돌연사 가기 전에 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왜 살려놨을까? 아, 내가 유튜브만 아니면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리고 치매 유발자, 예, 그리고 간의 치명적. 자, 우리는요, 간은요,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한다? 675가지 일을 해요. 우리 간에서 우리 몸에 모든 영양소를 간에서 합니다. 근데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도미노식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간에 쌓여있는 우리가 간에 염증이 있네요 라는 거는요,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굉장히 무서운 치명타예요. 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중성지방이. 중성지방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튀김. 그러니까 여러분 치킨집 안 하고 계시죠? 네, 치킨도 그냥 드시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드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시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혈관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만 많이 마셔도 내 혈관은 건강하다. 물만 많이 마셔도 내 혈관에 있는 염증과 독소는 사라진다.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자, 이겁니다. 물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인들의 내 몸무게 곱하기 적정량의 내 몸무게 곱하기 0.03. 내가 지금 현재 50kg다. 535, 1.5리터 정도. 60kg다. 1.8리터, 2리터 정도. 예, 그것도 건강한 물,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만 잘 마셔도, 그죠? 물만 잘 마셔도 나는 건강하다.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제일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게 뭐냐면 물은 우리 밥 먹고 나서 먹는 물 딱 200ml.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항산화 커피 드시기 전에 물을 많이 드셨나요? 아니죠. 저도 하루에 한 잔, 두 잔, 거기에 커피, 믹스 커피는 엄청나게 맛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은 최고의 내 몸속 혈관의 해독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굳이 내가 얘기했던 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신 물은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호르몬과 각종 영양소, 그래서 그거를 폐에서 받은 산소를 신체 구석구석까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면 몸 전체적으로 흡수가 되는데 딱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30분. 그러니까 우리 30분 동안 내가 물을 하루에 얼마만큼 드시는지, 제대로 건강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예.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수분이 부족했을 때 신호. 우리 이 모습은 우리 누구라고 칭해줄까요? 너무 우리 사장님도 너무 예쁘신 분들이 우리 송환희 사장님 모습일까요? 너무 예쁘네요. 네, 네. 자,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수분으로 오는 질병입니다. 수분 부족해서
결론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염증 혈관 떠들었지만 결론은 좋은 물을 건강한 물을 마시자라는 게 취지예요. 두 가지 팩트입니다. 건강한 물을 마시자. 자, 그 여러분 어떤 물을 먹고 있나요? 좋은 물을 먹고 있나요? 네. 예전에 여러분 어떤 물을 드셨어요? 그냥 정수기 물. 그렇죠? 예, 안 먹었죠. 예, 그냥 식당에서 나오는 그냥 물, 정수기 물 드셨죠. 그것도 물 많이 먹으라고 했죠. 하지만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은 물을 먹는데 어떤 물이 좋은 물이냐?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물이다. 근데 이게 우리 하루에 성인들의 내가 미네랄이 필요한, 미네랄은 뭐예요? 내 몸에 뼈를 생성을 해주고 무기질을 함량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 물은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내 뼈가 튼튼하지 않다라고 하면 미네랄 물을 드셔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하루 우리의 필요한 성인량이 필요량이 있어요. 남자는 600ppm이고 여자는 800ppm이에요. ppm이 ppm 뭘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예, 아시겠죠? 예. 자, 우리 몸속에는요 900여 가지가 독소가 있대요. 그게 혈관하고 염증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네랄 커피,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커피라고 그랬다. 미네랄 커피는 저희 항산화 커피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미네랄이 없을 때는요 중금속이 내 몸 안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중금속을 내가 내보낼 수 있는 거는 뭐다? 미네랄 물을 마셔주면, 건강한 물을 마셔주면 최고의 해독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체내 독소 배출하는 게 미네랄을 채워라. 체내 독소. 체세포 수분, 체수분이 있잖아요. 세포 속에 수분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미네랄이 얼마만큼 보충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루에 남자는 600, 여자는 800ppm을 드셔주셔라. 그러면 그게 정확한 정답이 뭐냐면 내 몸무게에 곱하기 0.03.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충족이 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라고 하면 항산화 커피를 한 포를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박수! 박수 받고 싶어갖고. 자, 여러분 미네랄 부족 자가 진단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1번부터 10번이 있는데 일단은 5개 이상이면 결핍이 됩니다. 5개 이상이면. 자, 첫 번째 쉽게 피로를 느끼고요. 갈증, 그리고 체중이 는다, 변비 설사를 한다, 거칠고 건조하다, 짜증이 난다, 트러블이 생긴다, 술을 마시며 평소보다 잘 취한다, 그리고 손발이 몸이 차갑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지가 않다. 이게 내가 5개 이상이 되면 여러분 미네랄 결핍인데 여러분 우리 IBO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피부가 윤이 납니다. 아주. 예. 자, 내 몸에 찾아온 가뭄 막아야 살아요. 우리 논바닥도 가뭄이 되면 쩍쩍 벌어지죠. 그러면 제대로 된 농사가 돼요?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몸속에도 농사를 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속에 건강한 농사를 짓는다. 그럼 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보충을 해야 된다?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미네랄 수분을 보충을 해줘라.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갱년기 여성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뼈 건강이에요. 뼈 건강.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네랄입니다. 그래야지 골다공증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골다공증 노출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 어떤 물을 마셔야 되냐? 최고의 해독제인 미네랄 물을 마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상업적으로 잠깐 풀어드릴게요. 그 이전에 제가 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손든 사람들 드리겠습니다. 몇 초 만에? 20초. 저기 우리 김경민 사장님. 예. 예. 자,
예, 여러분 진짜 집중도가 끝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살짝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저는 그걸 가지고 항산화 커피 있죠? 항산화 커피랑 우리가 치약 있죠? 그걸 그냥 주지 않습니다. 보틀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몇 사람 만났을 때 제가 퀴즈 내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시그널을 보내줘. 내가 얘기를 할게 하고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중도는요 진짜 100%예요. 잠깐 뭘 준다 그러면 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물 엔젝타 우리가 세포박 쉼없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속효성인 거고 그리고 대중성인 거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가 우리한테는 필요했던 거죠. 근데 엔젝타 제품 이 커피 하루 두 포 이 커피가 정확하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에 정말로 신처럼 나타난 거죠. 자, 2015년도에 커피가 런칭이 됐죠. 항산화 커피가. 기억하시죠? 그때 이후부터 그때는 이제 미약 하나만 이게 뭐지라고 했던 제일 취약 지역인 저희 지역에서 이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저는 박수를 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건강한 물을 마시자. 어떤 물을 이양이며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건강한 물. 근데 저희 항산화 커피에 미네랄이 그렇게 풍부합니다. 저희는 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참 신기한 게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커피숍을 운영을 하려고 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땄어요, 자격증을. 땄는데 정말 볶은 커피의 성능하고 볶지 않은 성능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았거든요. 이거구나. 볶지 않은 커피의 껍질에는 과즙이 들어가 있는 그게 미네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서 항산화 기능. 그래서 이 커피 한 포에는 600알의 항산화 기능 그리고 블루베리 600알 기능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를 하루에 2포 이상 일주일만 드시게 되면 7일, 한 달도 아니요, 1년도 아니요, 1도 아니요. 근데 일주일만 드시게 되면요 정말로 피로회복, 위험 위궤양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고요. 숙취는 일주일이 아니더라고. 바로예요. right now. 제가 해봤거든요. 안구건조증. 정말 안구건조증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안구건조증은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내가 눈이 뻑뻑해졌는데 눈이 좋아졌어. 그리고 내가 위험 증상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괜찮아서 그거는 달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커피에 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딱 그 얘기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졌어. 혈관에 염증이 없어졌어. 그러기 때문에 이 안구 건조증 빡빡하던 제일 먼저 우리가 노화가 첫 번째 오는 게 눈이거든요. 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미세혈관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눈.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안구 건조증이 개선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남성분들은요. 잠깐 19금 얘기를 할게요. 2초간. 그 소변이 굉장히 좋아졌다 해요. 19금 아닌가요? 그거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거기까지 전립선까지 거기에 원활한 흐름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혈관벽에 붙어있는 체내 독소 염증을 쫙 빼주는 게 우리 항산화 커피이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다. 대중성이 있고 석효성이 있고 그리고 문화로 자리 잡은 커피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다? 우리는 형제 같은 나 너무 좋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예. 자, 기존 의학도 있지만 현대의학, 미래의학. 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죠. 그럼 앞으로는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의 85세까지는요 그냥 살아요. 근데 85세부터 100세까지는 저기 어디에 사신지 아세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사십니다. 그분들은 결론은 뭐냐면 20년 전에 당뇨 관리를 안 했고 혈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현재 위치가 저희 부모님 나이예요. 그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몰랐잖아요. 근데 저희는 알았잖아요. 알으면 우리가 20년 뒤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하게 20년 뒤에는 어떠한 사회 문화 트렌드가 또 바뀔 거예요. 그렇죠?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신기하죠.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건강 수명을 우리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그렇다 치고 현재, 미래, 우리 미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시간 조금 남았어요. 제가 빨리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하나 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혈관 길이는 12만 킬로미터라고 했죠? 네. 지구 몇 바퀴? 두 바퀴 반. 세 바퀴 정도 가까이 되겠죠. 자,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죠. 23초 만에.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이 자리가 굉장히 득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최고의 내 몸속의 해독제는 물이다. 그것도 어떤 물이다? 미네랄 물이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저기예요. 내가 여기서 굉장히 이쁘다고 하신 분 얼른 일어나세요. 자, 우리 이용인 스폰서님 드리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성을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다 예쁘세요. 뺄 필요 없어요. 손 드시면 되는데, 그래, 나는 그거 아니죠. 근데 저 이용희 스폰서님 제가 닮았나 봐요. 저도 막 그 미친 열정 깡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1시간 10분 좀 안 됐어요. 1시간 정도 안 됐거든요. 제가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제가 마무리하려고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어떠셨나요? 네. 자, 질문 하나만 제가 받을게요. 질문 하나. 뭘 알아야 지금 이것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팩트 2가지 알려드린 거.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혈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세포밥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저희 대표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셀톡이 아닌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염증을 없앴던 루틴인데 아침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양치를 한 다음에 항산화 커피를 미지근하게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세포밥을 먹습니다. 세포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항산화 커피를 마십니다. 그게 제 한 끼예요. 그리고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요, 뼈 건강에 좋은 거고, 특히 백혈병, 림프암 환자들한테 최고이고요.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는요, 일부러 병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어떤 주사? 비타민 B12.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저희들한테 영양소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침을 먹고요. 점심 때는 똑같이 밥을 먹는데 찌개 먹을 때도 있고, 예. 그리고 가끔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는 또 한 번 세포밥을 먹어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아침에는 투투 플러스 포르테 투투를 먹고, 그리고 점심 때 중간에는 완을 먹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내가 기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포르테 2개에다가 플러스 하나. 그리고 항산화 커피는 수시로 마셔요. 여러분, 수시로. 물 마를 때는 이미 나한테 시그널이 온 거거든요. 혈액 속에 물이 부족해.
침이 마를 경우에 혈액 속에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먹어주고 저녁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저는 항상 제 루틴이 있는데 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저는 먹습니다. 아, 내일을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은요 에너지를 축적을 합니다. 포르테 3개 플러스 하나 그거 먹고 자요. 그러면 그 자는 동안에 세포도 일을 하거든요. 온전하게 내가 먹는 영양소가 그대로 3000가지 영양소라 그리고 우리 항염 역할을 해주는 항암 전이 역할을 해주는 스피루나 역할을 그대로 해주고 치아시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독소 빼주죠. 염증 제거. 그러면 아침에 예, 그렇게 해서 저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